예, 오늘은 제가 저희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지금까지의 그 신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요거 좀 기록에 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비자 상태죠. 비자 상태로 있다가 제 기억으로 한 6년쯤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했어요. 근데 영주권은 이제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그 영주권을 했고요. 영주권 하기 전에 바로 직전 상태는 제가 H1B 비자였어요. H1B로 있다가 영주권 스폰 받아서 영주권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또 5, 6년 있다가 영주권 낸 후 5, 6년 있다가 이제 또 시민권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자 신분 상태가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뭐 다니는 회사가 또 매출도 괜찮고 큼직막 하니까 이제 그런 재정 능력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, 또 제가 영주권을 할 당시만 해도 좀 뭐냐면 이제 좀 복불복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. 이제 뭐 이민 심사관이 이제 좀 까다롭게 하면 굉장히 또 까다롭게 올 수 뭐 준비 서류 더 해와라, 뭐 이거 해와라, 저거 해와라, 또 인터뷰 봐서 너 뭐 인터뷰 할 때 뭐 갖고 와라,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고 영주권 접수 후에, 영주권 접수하기 전에 한 달 반인가 저 광고 기간이 있거든요. 광고 기간 빼고 접수 후에 6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총 한 7, 8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.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기뻤죠. 왜냐면 애들 5하고 부부 둘 7명이 다 나왔으니까, 또 이제 큰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그 애는 따로 해야 돼요. 이제 제 아는 분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. 큰애가 영주권이 없이 이렇게 자기하고 밑에 애들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그건 애가 오버된 거예요, 나이가. 저는 한 번에 다 나와서 큰애까지 전부 다 영주권을 받았고, 근데 영주권 받은 후에는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그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면 생각하는 게, 내가 의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, 애들은. 왜냐면 한국에 그런 큰 추억이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산 날짜가 더 많으니까 이제 꼭 그걸 자기가 한국에 가서 해야 되느냐, 이런 생각을 갖는 애들이 99%겠죠.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는 영주권 있는 애가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갔다 온 애를 한 명 봤어요. 양모라고 있는데, 양치인데 그 친구는 가서 했고요.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. 이제 본인들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, 그걸 또 이제 시민권까지 나온 상태에서 또 가라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주권을 했고, 시민권을 할 때는 저는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시민권 할 때는 시민권 있는 인터뷰가 필수사항이에요. 지금도 필수사항입니다. 2020년 지금도 필수사항이고요. 근데 이제 그때 시민권 인터뷰밖에 기억이 없거든요, 저는. 근데 영주권을 안 했으니까. 근데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인터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서류 같은 것들을 접수를 하잖아요. 접수를 하고 이제 또 지문 날인도 하고 그래요. 지문 날인도 하고 이렇게 몇 번 이제 이민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인터뷰 바로가 이제 다음 단계가 인터뷰면 그 전 단계에서 얘네들이 문제집을 하나 줘요.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간단한 역사가 좀 써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100문제가 있어요. 그 100문제를 인터뷰할 때 몇 개 골라가지고 물어봅니다. 한 20개 정도 골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점 이상인가 60점 이상인가를 맞으면 이제 시민권을 줘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,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은
내가 영주권을 해서 부양가족으로 그냥 덤으로 나온 거잖아요. 이민국에서 오면. 그러니까 그 이민국에서 저희 애들이나 집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. 왜냐면 얘네들은 영주권 왜 땄니? 그러면 몰라요. 그래도 아니 모르는 어린 애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때 딴 거를.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영주권 취득 후 5년 있다가 시민권을 볼 수 있는데 그 5년간에 뭐 범죄 기록이 있던가 아니면 뭐 세금을 제대로 냈나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거든요. 어떻게 살았는지.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뭐 대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애들이 무슨 뭐 사고를 치거나 세금을 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권 인터뷰할 때 수월하게 되죠. 그냥 얘는 뭐 검사할 게 별로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데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민권 인터뷰를 봤어요. 그러니까 다른 집사람이랑 애들은 다 시민권 인터뷰를 보고서 다 패스를 하고 이제 선서하는 날만 이제 연락 주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때 접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 저는 좀 까다롭게 봤어요. 그리고 그 제가 시민권 인터뷰 볼 당시에 제가 사는 시에 그 이민국 시민권 인터뷰하는 그 이민국 오피스가 생겼어요.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민국 거기 직원들이 면접관들이 괜찮은데 젊은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가 좀 까다롭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근데 저희 집 가족들은 전부 다 여자하고 인터뷰를 안 봤어요.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아니었지 남자들하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됐는데 저는 그 아줌마하고 봤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민의 주 동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까다롭게 많이 물어봐요. 네가 뭐 언제 영주권을 했으며 어떻게 했으며 그 전에 비자는 어떻게 해서 세금 다 냈느냐, 뭐 해먹고 살았느냐,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기록이 있나. 그리고 얘가 그런 걸 이제 약간 거짓말 테스트 같은 거 약간씩 하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은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떠보는 형식의 문제들을 물어봐요.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. 얘도 그걸 알아요. 근데 너 총 잡아본 적 있니? 그래서 저는 없다 그랬어요. 미국에서 총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지나면서 슬쩍 너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렇게. 그래서 갔다 왔어. 그러니까 너 총 잡은 적 있네. 그때 군대 갔다 나 총 잡은 적 있어. 그렇지만 미국에서 총 잡은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이민관하고 대화를 할 때 내 기록에 대해서 거짓을 얘기하면 안 돼요.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 게 맞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돼요. 근데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억셉트가 안 됩니다.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.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이민관하고 할 때 되게 한 30-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. 좀 그렇게 까다롭게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. 근데 처음에 그 인터뷰 잡힌 날 예를 들면 제 기억은 나는데 뭐 1시라고 그러면 보통 한 15분 전쯤에 도착해서 이렇게 입실을 하고서 대기해서 자기 호명하면 나가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1시면 1시에 도착했어요. 1시에 도착해가지고 이민국 들어갈 때 이제 검사하거든요. 뭐 휴대폰이나 뭐 무기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 검사하는데 그거 소지품 다 내놓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소지품 다 내서 검사 통과해 들어가는데 거기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. 그랬더니 너 미스터 추지? 그래서 너 나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내가 올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. 좀 늦게 왔으니까 좀 기분 나빴겠지. 근데 아무튼 좀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보다가 그런 거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
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통과를 했어요. 근데 그 100문제를 주는데 그 100문제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봐요.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좀 이게 몇 번씩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답만 주로 외우는 거예요. 뭐 다른 건 필요가 답만 주로 외워가지고 그냥 했어요.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 그거 문답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책을 읽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저 발음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유튜브 그걸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아요. 그 서너 번 듣고 시험 봤는데 시험 문제는 통과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인터뷰 끝날 무렵에 얘가 가르쳐줘요. 너 통과했다, 아니다,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저는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통과하고 너 집에 가 있으면 우편으로 언제 선서할지 알려준다고 이제 매일 편지 보낸다 그래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언제가 좋으냐고 혹시 여행 가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는데,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절차를 겪어서 선서하는 날 보니까는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했어요. 같이 하고, 그때 이제 선서할 때 보면 이제 호명을 쭉 해요. 호명하고 미국 그 동네 할머니들이 나와서 조그마한 이제 국기 같은 것도 주고, 그러면서 미국 시민이 된 걸 환영한다. 그리고서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인가 인터뷰할 때인가 모르겠는데 끝날 때인가 모르겠는데 네가 그 배심원을 어디서 할래? 이거 물어봤어요 저한테. 아마 그거 선서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은 그 법원이 배심원제잖아요. 그래갖고 네가 그 주소지에서 배심원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 얘기가 배심원제가 나와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, 미국 시민은 배심원을 해서 그 배심원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편지가 오면 회사에서 그 배심원 되는 날짜에 빼줘요. 그래서 갈 수가 있어요. 만약에 회사에서 그걸 안 빼주면 회사가 걸려요. 그러니까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시민권자입니다. 그래서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저도 시민권을 하게 된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좀 틀렸어요. 그 영주권, 그 전에는 영주권만 있어도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, 원래 영주권이라는 게 영원히 거주할 권리를 영주권이라고 주거든요. 그래서 영주권이 뭐 5년짜리 10년짜리 해서 그거 그냥 갱신만 하면 돼요. 근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폐쇄적인 정책을 썼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영주권에 대해서 내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영원히 거주할 수 있을 권리지, 죄를 짓거나 뭐 했으면 쫓겨나도 아무런 할 수가 없다, 대항할 수가 없다.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후로 시민권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폭증했어요. 그런 이유 때문이죠. 뭐 잘못하면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, 영주권자도.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하게 됐고, 저도 이제 거기에 덩달아서 시민권을 하게 됐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애들이 있어가지고 또 영주권보다는 시민권을 갖는 게 군대 문제 때문에 군대를 자꾸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민권을 하게 된 경우가 이유가 두 개예요.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굉장히 그 영주권에 대한 그 룰을 까다롭게 적용한 거. 또 하나는 이제 애들 군대 문제가 있었고요.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분 문제가 아주 빠르고 또 큰 뭐 걱정 없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인생이 어떻게 와서 또 제가 미국 시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, 참 그런 걸 뒤돌아보면 인생이 참 묘해요. 한국에서 그냥
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어떻게 미국이 또 이 넓은 미국에 와서 또 이렇게 또 어느 지역에 또 살면서 미국 시민이 됐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제 제가 맞이인데 부모님은 자꾸 나이 드시니까 그래서 전편에서도 잠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어머님 영주권을 신청을 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좀 제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면이 뭐냐면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요. 미국은 의료보험의 후진국입니다. 굉장히 후진국이에요. 자, 뭐 아프면 보험 들어도 싼 거 들면 굉장히 막 폐가망신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폭락할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기 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좀 제가 지금 마음에 좀 걸리고요. 그건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.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되면 노인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거든요. 이제 적용을 해주는데 그렇게 와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노인분들도 그걸 해주는지 그건 제가 아직 잘 몰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알아보고 그런 숙제가 아직 남았습니다. 아무튼 여기 제 신문 문제나 미국에서 신문 문제는 여기까지 기록하겠습니다.